이 영상 보시는 분들 분명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 이거 뭐 놓쳐가지고 세금 환급 엄청 받았잖아. 좋아하시는데 죄송해요, 좋아하실 일 아닌 거예요. 저는 경정 청구 받는 거 좋다 생각해요. 근데 그 전에 잘 받자. 정기신고 때 이게 팩트인 거예요. 유지하면은 엄청나게 혜택 많이 들어간다. 지금 세금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하지만 중간에 유지 못하면 엄청 토해낸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로뎀세무 법인입니다. 오늘은 직원을 채용했더니 엄청난 세액공제를 해주는 혜택을 좀 들고 왔어요. 이거를 예전부터 해야지 했는데 아직까지 찍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2018년부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그리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세금을 엄청 빼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소기업 라인에서. 근데 이게 2022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서 액수가 더 커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놓치고 계시고, 그리고 이게 정기신고 때 반영이 잘 안 되니까 경정청구라는 형태로 세금을 환급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원칙이 정기신고 때 하시는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분명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 이거 뭐 놓쳐가지고 세금 환급 엄청 받았잖아. 좋아하시는데 죄송해요, 좋아하실 일 아닌 거예요. 정기신고 때 이게 잘 반영이 돼 있었으면 환급 나올 일이 없어요. 저희 세무법인은 이거를 항상 평소에 잘 넣어드리거든요. 전 다 뒤져봐요. 막 과거에 뭐 잘못된 거 없나. 정기에 잘 넣어드리면은 환급 나올 일이 없어요. 환급 나올 일이 없다? 그럼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줄 일도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내가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었다? 경정청구는 오케이. 저는 경정청구 받는 거 좋다 생각해요. 근데 그 전에 잘 받자. 정기신고 때 이게 팩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과거에 있었던 뭐 고용을 증대시킨 이거 말고 2022년에 합쳐져서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바뀐 내용에 대해서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제가 조세특례제한법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내용이 좀 어려운데, 내국인, 여기에 뭐 개인, 법인 다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 그리고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요약해보면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그냥 근로자 채용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많이 오해하시는 게, 근로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퇴사했어요. 퇴사할 수 있죠? 다시 채용했어요. 이 채용 행위에 대해서 또 해주냐?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직전이랑 비교해서 증가한 경우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령은 자꾸 채용이 안 되니까, 요즘 기업들이 자꾸 사람들이 채용을 안 하니까 사람을 채용하면 증가 인원에 대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두 명이 돼야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해당 과세년도, 그리고 다음 연도, 2개년도까지 총 3년을 해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많이 해주는 세액공제, 저는 2018년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준다고? 그 전에도 이런 고용 관련된 세액공제는 있었는데 이렇게 폭발적이지 않았어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만 해주는데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 받고 계시니까 엄청난 환급이 나중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정기신고에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좀 권장을 드릴게요. 그러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다 받을 수 있냐?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제외사항은 있으니까 이것만 알아보고 나머지는 다 된다. 첫 번째, 업종을 제외하고 있어요. 나머지 대부분 다 해주는데 이 세 가지 업종만 제외하고 있어요. 호텔 및 여관업, 숙박업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 하지만 관광 숙박업이라고 해서 관광 그 숙박업에 따라서 인허가 받고 하는 숙박업은 괜찮아요. 주점업, 주점업. 그러면 나 이거 동네에서 이제 술 파는데 안 되는 거냐? 괜찮아요. 일반 음식점이나 뭐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주류 판매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경우는 되는데, 유흥업소, 단란주점. 그러니까 이게 그 구청에다 유흥업소로 등록하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 음식점, 뭐 고깃집 하면서 치킨집 하면서 주류 판매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건 다 가능하다. 그리고 무도장, 사행시설, 안마시설, 마사지업, 이런 경우는 또 안 된다. 무도장이 또 이것도 오해하시더라고. 뭐 무도 하니까 뭐 태권도 뭐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이거는 이게 댄스, 댄스 하시는 분들 업종에 대해서 느낌이 좀 오시죠? 뭐 유흥업이나 뭐 이렇게 사행업이나 이런 경우는 좀 제외를 시키겠다, 이런 취지예요. 이 외의 업종들은 다 해당이 되는데 채용을 했는데 제외시키는 근로자가 있어요. 이런 근로자는 또 채용을 늘려도 안 된다. 첫 번째, 이제 계약직, 1년 미만의 계약직들은 안 된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1년 미만으로 했는데 일을 잘해요.
계속 갱신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1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오케이. 근데 근로계약서상 1년 미만으로 명시를 해놓고 계약기간 종료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계약기간을 안 써놨어요. 입사일만 써놓고 뒤에 안 써놓고 그러면 이게 계약직이 아니거든요. 쭉 가다가 자진 퇴사예요. 1년 이내 퇴사예요. 이런 건 괜찮다. 계약 기간을 정해놓고 1년 이내에 뭐 커트, 뭐 해고 이래버리면 안 되는데 계약서를 그냥 쭉 써놨는데 이 사람이 자진 퇴사하거나 일을 못해서 권고사직 당하거나 이런 경우는 괜찮다는 거죠. 네, 두 번째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 알바처럼 이렇게 짧게 일하시는 분은 안 해주겠다. 근데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은 괜찮다. 네, 지금 최저시급이 10,000원 조금 더 되죠? 이게 월급으로 따지면 한 8, 90 정도 될 거예요. 주휴수당 따지면은. 그 정도 이상의 근로자들은 오케이. 그리고 대표이사, 감사 등 법인의 임원, 그리고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 대표자. 이런 경우에 안 된다. 임원은 안 된다. 네, 그리고 최대 주주 및 또는 그의 배우자. 네, 또 빠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 주주의 직계 존속 및 직계 존비속 및 친족관계. 이렇게 해놨는데 친족관계는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가족은 안 한다. 느낌이 오죠? 또 여기도 회사의 임원, 뭐 대표자 이런 경우에는 안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족까지 안 되고 그리고 계약직 안 되고 단시간 근로자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채용해도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도 안 된다. 네, 이렇게 제외 업종이랑 제외되는 근로자까지 알아봤어요. 근데 아까부터 뭐 엄청난 혜택이라는데 왜 금액은 안 해주냐? 여기서 좀 알려드려 볼게요. 직전 연도의 채용 인원보다 올해가 늘었으면은 이제 이 금액을 해줍니다. 제가 블로그의 표 여기 영상에서 한번 드려볼게요. 네,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해볼게요.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면 액수가 좀 많이 주는데 저는 소상공인의 친구죠.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수도권 밖에서 청년 등을 채용하면은 1,550만 원 3년. 수도권 밖에서 비청년을 채용하면은 950만 원씩 3년. 수도권에서 청년 등을 채용하면은 1,450만 원씩 3년. 수도권에서 비청년을 채용하면은 850만 원씩 3년. 이게 느껴지시나요? 엄청나죠? 수도권 안에서만 채용을 해도 제가 있는 인천은 수도권이에요. 여기에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는 제가 수도권이라 표현했어요. 기존에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창업감명 같은 데서도 뭐 수도권 막 이렇게 했지만 거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에요. 여기는 그냥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은 인천, 서울, 경기 그냥 여기에 포함되는 다 수도권이에요. 인천은 수도권이죠. 제가 송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바뀌지만 여기는 수도권이에요. 1,450만 원씩 3년. 이거 엄청나죠. 지금 거의 한 4천만 원 되지 않나요? 이 금액을 그냥 세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내가 내 세금에서 그냥 빼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청년 등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청년 등은 뭐냐? 만 34세 이하의 근로자. 네, 군대 갔다 왔으면 군대 기간 제외시켜줘.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공군을 갔다 와서 2년 3개월을 복무를 했는데 저는 만 34세에 2년 3개월을 빼는 거예요. 제 나이에서. 그렇게 해서 청년 나이를 고려하고 그리고 장애인이거나 60세 이상이거나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하면은 이걸 청년 등이라고 해요. 이런 분들은 액수가 확 올라갔죠. 지금 수도권 내만 따져보세요. 비청년이랑 청년 등은 850만 원이랑 1,450만 원이에요. 지금 1년에 600만 원 차이고 3년이면 1,800만 원 차이가 나요. 비청년을 안 해주는 건 아닌데 청년 등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다. 느낌이 오잖아요. 이분들 취업 애로자잖아요. 취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나라에서 독려하려고 사업자들한테 약간의 혜택을 더 주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청년 등도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항상 그 상한선이 있어요. 이게 최저한세라 그래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라는 상한선이랑 그리고 감면을 적용해 줬으면은 농어촌을 위해서 좀 애를 써라고 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예요. 그래서 이게 최저한세는 생각보다 높아요. 이게 또 많이 오해하시는 게 그럼 난 청년 채용하면은 1년에 뭐 1,450만 원씩 세액공제 나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최저한세. 개인 사업자만 잠깐 예시로 든다면 원래는 내가 그래도 한 1,000만 원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래도 35% 내라. 이게 최저한세예요. 아무리 공제를 때려 부어도 한 35% 정도는 내. 이게 최저한세라서 내가 공제가 한 명을 채용해서 1,450만 원이 생겼어도 350만 원 내야 돼요.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공제를 해줬으니까 농어촌들 고생하잖아. 좀 내줘. 라는 세금이 있는데 그러면 1,000만 원에서 350만 원 차액, 650이죠. 이 650만 원 공제 먹었잖아. 여기에 20% 정도는 농어촌 특별세로 좀 내줘. 이런 세금이 또 붙어요. 그래서
1,000만 원에서 350으로 줄이고 농어촌 특별세 붙으니까 살짝 올라가고 요 정도 세금은 내게 되신다. 근데 이거 엄청나잖아요 사실. 원래 1,000만 원 냈잖아요. 500만 원도 안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혜택이다. 그럼 이 엄청난 혜택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로 좀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로뎀 세무법인에 계산기가 있다는 거. 계산기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나 1년에 얼마 벌었고 그리고 고용을 한 2명 늘렸는데 예상되는 세금 얼마 나올까. 넣는 순간 제가 말씀드린 최저한세 반영되고 농어촌 특별세까지 고려해서 예상세가 얼마 나올 거다. 딱 계산해줘요. 한번 계산기도 한번 좀 써보세요. 저번 영상도 제가 올린 거 있어요. 요거까지 설명드리면서 마감할게요. 그러면 이 엄청난 혜택 계속 유지시켜주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3년을 유지해 주는데 중간에 탈락됐어요. 뭐 사업이 어려워요. 아니면은 나 그냥 그만하고 싶어. 그래서 인원을 다 퇴사시키거나 아니면은 줄였어요. 그러면 사후 관리가 위반되는 거예요. 3년을 해주는데 3년 동안은 유지해라. 이게 세법의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수는 한번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으면은 사후 관리를 항상 판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뎀 세법에서 많이 해드리는 게 이 정도 인원 유지해 주세요. 가결산할 때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대표님 여기 2명 받고 있어요. 2명 유지해 주셔야 돼요. 인원 줄었어요. 지금 채용을 빨리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후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제가 예시 들어가면서 실제로 이런 상황에 세금이 얼마가 나왔는데 어떻게 공제 먹고 어떻게 세금을 토해내는지 잠깐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상황별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도 열심히 써놨습니다. 영상 보다가 이해 안 되시면은 블로그 글 보면서 한번 또 따라 보시면 이해가 좀 잘 되실 거예요. 일단 예시를 이렇게 들었어요. 2022년, 23년, 24년 우리가 세금을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3,000만 원, 2,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예상이 된다. 그 상황이고 지금 고용을 2명 채용했었어요. 2022년에. 그리고 2023년에 2명. 근데 사업이 좀 어려웠습니다. 세금도 많이 줄었죠? 그래서 직원도 같이 줄였어요. 직원이 0.5명이 됐어요. 2022년에 2명을 채용하면서 엄청난 혜택이 들어가면서 3년을 유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중간에 잘렸어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A 사업장이 2명을 채용하면 여기가 수도권이라는 가정하에 얼마가 고용세 공제가 발생하냐? 1,450만 원씩 2명이에요. 그죠? 1년에 최대 2,900만 원 정도의 공제가 생겨요. 인원수가 유지가 된다면 2,900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줄었어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지금 2020년도 한번 볼게요. 채용을 2명을 늘렸으니까 당장에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2,900만이 다 안 들어간다 그랬죠? 최저한세라는 게 적용이 된다 그랬죠? 최저한이 3,000만 원에 35%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최저한세가 얼마냐면은 1,050만 원이에요. 1,050만 원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그 때가 될 때까지 저 2,900만 원 고용증대는 반영이 돼요. 그러면 세액공제는 3,000만 원에서 1,050만 원을 뺀 1,950만 원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세액공제가 1,950만 원은 반영이 된다. 그렇게 해서 3,000만 원에서 1,950만 원을 뺀 1,050만 원이 세액으로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농어촌 특별세라고 여기 공제받은 거에 20%는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20%가 또 얼마냐면은 390만 원이에요. 390만 원. 그러면 2022년에는 세금이 얼마가 결정되냐? 1,050만 원 세금 내고요. 이건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390만 원이 나와서 총 1,440만 원의 세금이 나와요. 원래는 3,000만 원 낼 사람이 1,440만 원 줄었어요. 반 이하로 줄었죠?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의아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 나 2,900만 원 발생했다며. 근데 왜 나 1,950만 원만 해줘? 그럼 나머지 950만 원 어디 갔어? 이렇게 궁금했다 하시는데 950만 원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950만 원은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었을 때 2월 시켜줘요. 또 세금 많이 나왔을 때. 그래서 또 2월로 950만 원이 발생했어요. 950만 원. 숫자가 많기는 한데 여기에서 이해해 보실 거는 내가 원래 아무것도 안 했으면 3,000만 원 내 세금이 저 세액공제가 들어가서 2명에 대한 세액공제가 들어가서 원래 납부할 세금이 1,440만 원을 줄었다. 그리고 남은 950만 원은 2월 된다. 이게 핵심이다. 2023년으로 넘어왔습니다. 23년에 근로자 수를 유지했기 때문에 2,900만 원 저 공제 있죠. 저게 한 번 더 들어가요.
그래서 2,900만 원이 또 생겼어요, 여기서. 이게 엄청난 혜택이에요. 좀 또 해준대요. 그럼 이 상황에서 세금이 2,500만 원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똑같죠? 최저한세 계산해야 돼요. 2,500만 원의 최저한세는 지금 875만 원이에요. 이게 될 때까지 세액공제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숫자는 1,625만 원이 들어가서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는다고 했죠? 농특세는 지금 325만 원. 최저한세, 농특세 고려해서 23년에는 세금이 딱 1,200만 원이 나와요. 2,500 내 세금이 1,200으로 줄었죠. 이것도 엄청난 혜택이죠. 마찬가지로 2,900 중에 지금 우리가 1,625만 원밖에 못 써먹었어요. 그러면은 못 써먹은 금액이 지금 1,275만 원. 1,275만 원이 또 2월 돼요. 1,275만 원. 다 못 써먹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2월 시켜줘요. 그럼 지금 950만 원에 1,275만 원이 2월 됐죠? 이 상태에서 대망의 2024년 인원이 줄었어요. 인원수 잘 유지했어야 돼요. 사실 24년까지 인원수만 유지했어도 여러 가지 사후 관리는 안 튀어나오는데 하지만 세법에서는 안전장치 하나 정도는 마련해 줬어요. 지금 1,000만 원. 1,000만 원이 나와요. 세금이. 기본 1,000만 원이 나오는데 얘가 줄었죠. 0.5명으로. 몇 명이 줄었어요? 2명에서 0.5로 줄었으니까 1.5명이 줄었어요. 이거를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는 산식이 뭐냐면 2명에서 0.5명이 줄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공제 받은 게 얼마예요? 2,900만 원씩 2번을 받아 먹었죠. 그러니까 2,900만 원 곱하기 2년 이렇게 곱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4,350만 원이 나옵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나왔죠. 근로자가 줄었기 때문에 4,350만 원이 나왔어요. 원래는 이거를 다 토해내야 돼요. 엄청나죠. 공제를 많이 받아 먹었기도 했지만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세법은 구제 장치를 하나 줬어요. 여기 2월 시켜놨잖아요. 못 먹고 2월 시켜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먼저 줄이래요. 네, 이거 먼저 소멸시켜. 그러고서 납부해. 지금 2월 시킨 금액이 얼마냐면 2월 시킨 게 2,225만 원이었어요. 여기에서 2,225만 원을 먼저 빼고요. 나머지 차액이 얼마냐면 2,125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 그냥 나죠? 1,000만 원 나오고 여기에서 2,125만 원 내죠? 2,225만 원 내고 공제 먹었으니까 농특세 20%씩 냈었잖아요.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또 환급해줄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2,225만 원에 대한 20% 농특세는 또 환불해줘요. 그러면 농특세는 또 425만 원을 환불해줘요. 그러면 내야 될 세금이 1,000만 원에 이거 빼면은 총 2,700만 원이 나옵니다. 24년은 세금이 많이 늘었죠. 1,000만 원 낼 돈이 2,7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후 관리를 쭉 유지를 해줬으면은 사실 그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사후 관리가 위배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점인 건 맞아요. 이게 0.5명이 살아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공제는 어딘가에 잘 숨어 있어요. 토탈로 따지면. 그래서 반영이 되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제가 좀 극단적인 상황을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세금이 뛰쳐나온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렵습니다. 이 정도의 지식은 사실 세무사 정도는 돼야지 누적이 돼요.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산수 계산하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유지하면은 엄청나게 혜택 많이 들어간다. 지금 세금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하지만 중간에 유지 못하면 엄청 토해낸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저는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절반 이하로 줄이고 막판에 2,700 나오는 이 그림을 좀 이해를 해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블로그 글 있다 그랬죠? 한번 또 이해하시는 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고용이 증가된다. 엄청난 세제 혜택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못 받으시면 손해. 경정 청구하지 마시고 정기신고 때 잘 반영하셔가지고 많은 세금 아끼시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